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양한 국제 뉴스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볼모로 잡힌 원화와 엔화, 그리고 일본 러시아 문화 행사 만석입니다. 시리아 아사드가 세계인을 향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경고를 했습니다. 기타 국제 뉴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매년 이제 러시아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쭉 개최되어 왔기 때문에 러우전 때문에 중단한다. 이것은 일본의 방침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나 그리고 이제 친우측 이들은 경고를 하고 그리고 사보타지를 하겠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위협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대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러시아 문화 축제가 도쿄에서 열렸는데 만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콘서트는 러시아 문화 행사 축제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뒤에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입니다. 가끔 이제 빈자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만석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다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악가가 올라서 콘서트하고 러시아 음악 연주를 하고 그럽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06년부터 개최되어 왔는데 이 러시아 문화축제 행사 기간 동안 무려 2,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한 18년이니까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1년에 한 행사가 열리면은 100만 명 이상이 보고 간다는 겁니다. 이 콘서트는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는 이 러시아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클래식 영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일본이 러시아 위대한 문학 작품을 영화화해서 일본을 무대로 해서 이제 배경은 일본인으로 바꾼 거죠. 그런 영화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유명한 구로사와 아키라 이런 감독들도 도스토옙스키의 백치 이런 작품들을 영화화했습니다. 한 두어 편 영화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이제 사랑하는 일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축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참 이것은 그냥 쪽팔립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이 차관실에서 러시아 발레 공연, 볼쇼이 발레단이죠.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어서 취소시켰다. 이것은 세간의 바다입니다. 실제로 이것과 연관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사후에 이것을 실토를 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주로 한국 대사관이나 모스크바 총영사관에는 이 볼쇼이 발레단 이것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실제 정작 서울 내에서는 이렇게 이제 사보타지를 은밀하게 벌린 겁니다. 이 이중 플레이가 사실은 더 괘씸한 거죠. 기만한 겁니다. 이런 짓을 지금 한국 외교부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담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외교부가 이중 플레이하고 여기 가선 이 소리하고 저기 가선 저 소리하고 이런 짓 자체도 참담하지만은 어떤 나라의 문화유산 그것은 세계인들이 높이 평가를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한국에 와서 봉연하고 한국의 이제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를 증진하고 그리고 양국 간의 교육이나 문화 교류 이런 것을 활성화한다. 이것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랑 대한민국이랑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나 이 대한민국, 한반도, 북한 이쪽은 떼어내올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반도 전체를 통틀겠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큰 시장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민국 기업들 수출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는 많은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러시아 제품을 많이 수출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어디 안 갑니다. 러시아 땅덩어리는 그대로 이 한국의 땅덩어리가 그대로 있듯이 러시아 땅덩어리, 일본 땅덩어리, 중국 땅덩어리 어디로 이사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그대로 있을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중요한 주제죠. 엔화와 원화입니다. 한국 원화도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이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 국민들이, 일본 국민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수출기업, 일본의 수출기업 이야기입니다. 자, 이 미국 정부는 미국 국채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 국채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방국들에게 강매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 1년 전에 있었던 데이지 체인이죠. 다른 나라가 어거지로 이렇게 와서 미국 국채를 받아주게 된 겁니다.
미국 국채에 큰 이제 평가손이 발생하자 일부분의 물량들을 다른 나라에 이제 좀 옮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를 확대하는 겁니다. 외국에 있는 돈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국채를 사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그냥 이제 볼모로 잡힌 거죠. 자, 일본 대기업들 뭐 토요타라든가 소니, 특히 토요타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최대 실적입니다. 엔화가 저평가되면서 미국에 엄청나게 수출하죠. 그리고 많은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수출업체들, 뭐 전자제품이든 자동차 업체든 이 달러를 그대로 이제 미국 국채로 이렇게 묻어두고 일본으로 가져가서 뭐 이렇게 엔화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 자기가 기업이 판단하고 야 달러를 그냥 일본에 가져가서 이제 엔화로 바꿔버려. 그러면은 엔화가 강세로 가겠죠. 그리고 한국의 현대자동차 미국에 차를 수출하고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것을 한국으로 가져가서 원화로 바꾼다. 그러면은 원화가 자연스럽게 고평가되는 거죠. 처음에는 엔화나 원화가 가치가 절하되어서 자 이제 수출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그러면 수출국들의 이 통화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한다. 이것은 뭐 일본에 있는 뭐 토요타 자동차도 그렇고 또 미국에도 뭐 토요타 공장도 있고 또 미국 지사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뭐 벌어들인 달러를 그대로 미국에 묻어두는 거죠. 그리고 국채를 사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 기업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 이들 역시 달러를 벌면은 미국의 국채를 사고 이렇게 달러로 그대로 묻어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업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외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1년 전에 자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 정부 그리고 유럽에 자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를 이렇게 강멸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제 과거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수출 기업들 뭐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달러를 들고 있죠. 이들에게 또 어떤 외압이 와서 지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 일본 기업들 그리고 대만 기업에 미국 내에 이제 투자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그대로 이제 미국 내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대만의 TSMC, 뭐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일본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인건비 비싼 이제 미국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대로 된 기능공들도 없는데 지금 고생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달러 수요를 늘린 겁니다. 그런데 원화와 엔화가 이제 이 평가절하되면서 내수 시장이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국의 화폐 가치가 평가절하되면은 내수 시장이 죽게 됩니다. 수입할 때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되겠죠. 뭐 원유를 사올 때 또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일본과 한국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3개국 재무장관 회의입니다. 여기서 안건은 가장 중요한 안건은 바로 이 엔화와 원화의 평가절하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협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화나 엔화가 이 제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여기에 미국이 도와달라. 그런데 나온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엔화나 원화는 추가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미국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미국은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나 이 한국 정부 뭐 금융기관들 이들이 자, 이 미국 국채를 그냥 시장에 내다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미국이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원화와 엔화가 평가절하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내다 팔지 못한다. 달러를 내다 팔지 못한다. 뭐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 팔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국채 옥션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요자를 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미국 달러를 프린팅해서 뭐 한국 국채나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국채를 사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자, 이 원화나 엔화 같은데 이렇게 화폐 가치를 올리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합니다. 자, 한국 기업이나 한국 정부 뭐 금융기관들 또 한국의 연기금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자산에 매각을 유도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미국이 이제 은밀하게 스텔스하게 양적 완화하는 거죠. 달러를 찍어서 이 한국이나 일본의
이제 자산을 사들이면은 뭐 국채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만 사들여 주게 되면은 이제 원화나 엔화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조치가 조만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때는 원화나 엔화의 가치가 이렇게 좀 반등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CNBC 뉴스에서도 뭐 중요한 점을 지적했는데 미국의 협조 없이, 미국 정부의 협조 없이는 이 일본과 한국이 이제 자국의 화폐 가치를 이렇게 이제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 노력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일본이나 한국에서 달러 표시 자산을 내다 팔았다. 이제 원화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다양한 압력이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거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혹시 미국 재무부나 연준이 한국 정부나 이제 일본 정부가 원하는 그러한 행동을 해준다면은 원화나 엔화의 가치는 또 반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을 누가 많이 사들였는가? 이 연도별로 많이 사들인 건데 최근에 이제 2023년에 중국이 상당히 많은 금을 사들였습니다. 이것은 브릭스 화폐 때문에 신규 출범 브릭스 화폐 때문에 많이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뭐 인도는 원래 뭐 금을 좋아하죠. 그리고 터키 그리고 러시아도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21년에 금을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이 전쟁을 하기 직전에 이렇게 금을 쌓아서 러시아를 보호했던 거죠. 쭉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금 구매량 뭐 최근 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한민국이 한국은행은 금을 많이 사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도 많이 사들였습니다. 2021년.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는 2022년에 또 많이 사들였고, 자,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눈에 띄지 않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것은 뭐 여담입니다만 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 이 친구는 인도계인데 뭐 인도에서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TD뱅크에 다닙니다. 뭐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죠. 여기 다니면서 이제 이 대학가를 돌면서 뭐 어떤 뭐 푸드 스탬프 같은 거죠. 푸드 스탬이 아니고 이제 푸드 뱅크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먹을 게 없어요 이러면은 뭐 빵도 주고 그럽니다. 이 친구는 TD뱅크 다니면서 돈도 잘 벌면서 그런 데 가서 매주 이제 음식을 받았다. 이걸 자랑하는 이런 어떤 뭐 소셜 영상을 찍어서 소셜 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걸 누가 이제 꼰질렀습니다. 그러자 TD뱅크는 이 친구를 잘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이런 얌체 같은 놈들이 뭐 기어다니면서 이제 뭐 캐나다인데 어디 가서 이제 푸드뱅크 같은 데 가서 음식을 가져왔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죠. 이것을 알고 TD뱅크는 이 친구를 잘랐습니다.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단 러시아 자산을 몰수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몰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 뭐 외환보유금이나 베네수엘라 금 이런 것들을 미국은 압류는 했지만 몰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몰수라는 사건은 최근에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몰수하게 되면은 큰일이 터집니다. 그런데 법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뭐 법,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EU 쪽에서도 유로존에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이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러시아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 진짜 데미지는 바로 미국과 서유럽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국제사회가 미국과 서유럽의 금융 시스템에 이제 의존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트러스트, 신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배반하게 되면은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인구의 뭐 한 75% 정도가 들어가죠. 이제 브릭스입니다. 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서구와 미국의 금융 시스템, 그들의 경쟁력은 추락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 의회에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 미국과 서유럽이 러시아 외환 보유금을 몰수한다면 러시아 역시 이제 외환 보유금을 몰수하겠다. 몰수할 필요 없습니다. 압류만 해놓고 그 다음에 소송을 거는 겁니다. 이 소송이 진짜 짜릿한 겁니다. 뭐 제 방송에서 올렸지만은 유로클리어에 보관된 이제 서구와 미국의 금융 자산, 이것을 홍콩이나 두바이 이런 곳에서 압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경우 이 여파는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금융자산은 그물처럼 이렇게 데리바티브랑 파생상품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의 크레딧, 그 금융자산을 베이스로 한 어떤 이제 새롭게 창출된 크레딧, 이런 것과 다 맞물리게 되는 거죠. 그때 정말 이제 뭐 짜릿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르비아 코소보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세르비아가 이란제 드론을 많이 이제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이 세르비아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코소보 때문입니다. 세르비아 육군은 상당히 강합니다. 언제든지 코소보를 침공해서 금세 점령할 수 있습니다. 나토 눈치 때문에 그것을 보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전쟁의 플랫폼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이란이라든가 뭐 중국, 러시아, 자, 이들 국가들은 서구를 상대로 전혀 이제 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이기고 있고, 이스라엘 뭐 이쪽 같은 경우도 자, 이란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소모전으로 갉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삼면에서 이렇게 보여 들어가는 거죠. 예멘, 헤즈볼라, 시리아, 그리고 이란. 자, 그런데 이런 새로운 무기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코소보를 순식간에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침공하는 나토군을 방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르비아는 몬테네그로까지 이렇게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세르비아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강한 세르비아 국가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뒤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까지 이렇게 서포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소보는 여기에 불안을 느껴서 뭐 유엔에 와서 좀 징징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이란의 어떤 한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뭐 국회의원이지만 이 국가안보위원회의 소속이라고 합니다. 이란이 만약에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일주일 전에 노티스를 줄 거다. 일주일 뒤에 핵실험을 한다. 이렇게 노티스를 할 거다. 이것은 이란 핵의 잠재력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 이야기로 그렇게 들립니다. 이란이 아직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란을 둘러싸고 뭐 여러 가지 핵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란이 이런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일보나 뉴욕타임즈에서 이란의 방공망이 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위성 사진으로 여기 좀 까맣게 된 부분, 이것을 뭐 방공망 S-300입니다. S-300 포대 방공망 파괴 증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죠. 조선일보도 그런 멍청한 기사를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확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네트입니다. 대공 시스템 뒤에 이렇게 네트를 이렇게 그물 같은 거죠. 거기에 뭐 풀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 방포단 계신 분도 잘 아실 겁니다. 멀쩡합니다. S-300 포대는 멀쩡하고 이것은 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을 두고 뭐 파괴된 흔적이다, 이런 거짓말을 했죠. 도대체 이 조선일보에 있는 인간들은 요즘 월급 얼마 받습니까? 그 인간들은 도대체가 이게 팝캅을 하는 인간들인지 내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진짜 뉴욕타임즈가 어떤 새빨간 거짓말을 올리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증폭해서 과장되게 또 이야기합니다. 살까지 붙이죠. 정말 그로테스크한 존재들입니다. 희한한 놈들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파키스탄에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 파키스탄이 이란과 이 가스파이프를 연결한다. 지금 파키스탄은 경제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이란의 천연가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란과 가스파이프 건설 이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과 가스파이프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가스파이프를 놓는다. 이때 미국은 파키스탄에 제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미국이 왜 파키스탄에 제재를 합니까? 파키스탄은 주권국가입니다. 자기 스스로 알았어야 되죠. 파키스탄은 언제까지 미국의 군사 원조 뭐 이런 데 의존을 해야 됩니까? 스스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에너지, 천연가스가 풍부한 이란으로부터 가스를 사오겠다는데 왜 미국이 야단입니까? 그리고 에르도안이 12년 만에 이 이라크에 왔습니다. 이라크에 와서 이제 수상과 이렇게 이제 환담을 하는 겁니다. 이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터키 에르도안은 이라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자, 지금 이 터키 내 이제 이라크 북부 위쪽입니다. PKK, 공산주의 쿠르드 독립조직이죠. 뭐 이들은 테러리스트입니다. 테러 조직으로 뭐 국제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의 이 YPG로부터 이제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무장을 하고 터키를 때리는데, 여기 보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터키의 가장 중요한 수자원이 있는 곳, 이곳을 이제 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은 또 이라크와도 또 문제가 좀 많습니다. 자, 이라크와도 또 해야 될 게 많죠. 이라크 역시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젖줄입니다. 그래서 자, 이라크와 뭐 강 문제, 수자원 문제, 그리고 PKK 공격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죠. 자, 지금 이 중동 지역,
이란 그리고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이쪽으로 연결되는 시아파 벨트. 여기서 이 미군,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그리고 시리아 내에 있는 미군 이들을 쭉 밀어내는 것. 이것은 이란과 이들 모두의 공통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터키 입장에서는 일단 PKK를 싹 이렇게 뭐 완전히 소멸시킬 수는 없겠지만 일단 꺾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터키는 이제 지중해 쪽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터키 역시 지금 최근에 상당히 활발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이제 이 러시아가 이렇게 들어와서 큰 해군 기지를 짓죠. 그리고 러시아는 에르도안의 손을 잡고 이 에르도안이 이 아프리카 쪽으로 진출하는 거 이것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르도안은 이제 수단 쪽으로 이 에리트리아나 뭐 이쪽으로 또 이렇게 진출할 그럴 생각도 가지고 있죠. 터키 역시 이렇게 힘을 외부로 투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쿠르드 PKK죠. PKK를 이렇게 뭐 억누르기 위해서는 이라크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뭐 이라크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라크 입장에서도 뭐 터키군이 이렇게 터키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PKK를 이렇게 짓눌러 놓게 된다면 이라크도 이제 환영하는 거죠. 그래서 뭐 둘이 요즘 좀 사이가 좋습니다. 에르도안도 이란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일단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입김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뭐 이라크나 터키, 그 쿠르드족 문제 이런 문제에 이렇게 발언을 해도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들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제르 관련된 이제 추가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니제르 미군이 공식적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1000명인데. 그런데 지난 한 몇 주 동안 거의 인질로 이렇게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미군 병사들이 뭐 수갑 차고 묶여서 인질로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미군 기지에 완전히 이렇게 철통처럼 이렇게 삥 둘러싸져서 자 이제 바깥에는 니제르 국민들이 뭐 몰려와서 매일 시위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는 뭐 미군들은 꼼짝도 못 합니다. 그리고 물도 떨어지고 뭐 식량도 떨어지고 꼼짝달싹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뭐 사실상 이렇게 포위 상태로 있다가 겨우 이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지금 알자지라에 자세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프리카에서 서구, 프랑스와 미국이 이렇게 축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드 역시 미군 축출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미국의 서구의 입김이 이렇게 이제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명백하게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런 거대한 지정학적인 변화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약화되느냐 강화되느냐, 미국의 입김이 세지느냐 안 세지느냐 이런 것을 대한민국은 유심히 봐야 되죠. 미국을 배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한국이 아프리카 가서 이제 교육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교육을 하는데 과거 미국에 의존했던 방식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아프리카 가서 뭐 수단이나 뭐 사헬벨트 이쪽 지역에 가서 뭐 자동차라도 판다고 칩시다. 그때 야, 러시아 정부랑 좀 압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러시아 이 정부에 좀 부탁을 해서 야, 저 니제르 정부 뭐 부르키나파소 이런 데 이야기 좀 잘해달라. 이렇게라도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 무역 국가에 살아가는 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보셨지만은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좀 개탄스러운 노릇입니다. 그리고 CBS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폴란드 두다가 자국 내 미군 핵무기를 배치하고 이제 뭐 핵 공유, 뭐 한국식으로 치면 핵 공유 프로그램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윌 슈라베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폴란드가 이 강대국들 간의 다툼에서 줄을 잘못 서서 혹은 뭐 만용을 부리고 행동하다가 엉뚱하게 뭐 잘못 행동을 하는 거죠. 오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뭐 과거 2차 대전만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뭐 2차 대전 때만 해도 자, 이 영국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 실제 이 독일 영토 일부분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괘씸해서 먼저 쳐들어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야, 히틀러가 정말 쳐들어올 줄 몰랐다. 폴란드는 보통 보면 이제 객기를 부립니다. 이 자식들 말이야. 너 와봐, 임마. 너 와봐. 뭐 다 덤벼. 내가 한 손에 끝내주겠어.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와서 이제 주먹을 팍 날립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가 얻어맞고 깨갱 하는 거죠. 그리고 쓰러지고 나서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짜 때릴 줄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게 폴란드 특색이죠. 이번도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만약 폴란드에 핵이 공유된다. 이 경우는 바로 이제 뭐 벨라루스는 조만간에 뭐 러시아로 편입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바로 나토 핵과 러시아 핵이 딱 붙어 있게 됩니다. 자, 이 경우 그냥 뭐 순간입니다. 순간. 자, 미국은 러시아를 빨리 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한 발만 떨어지면 그 다음은 오토매틱하게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러시아는 이제 무조건 뭐 핵 공격이 있으면은 크레물린이 딱 이래 막지를 않는 한 그대로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구는 멸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구의 멸망 그리고 미국의 불바다 이것을 더욱더 가깝게 단축시키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해서는 안 되죠.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는 버퍼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실수가 있다 이랬을 때 빨리 전화를 해서 이것은 진짜 공격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의 반격을 막아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실제 냉전 때 미국과 러시아, 당시는 소비에트죠. 이때는 핵 관련돼서 훨씬 더 많은 이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채널이 있고 여러 명들이 거의 매일 안부를 묻고 핵 관련되어서 야, 뭐 어디서 연습하는데 이거 너희들 때리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렇게 다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이 80년대 후반 이 소비에트가 해체될 때까지 이때까지 계속 긴밀하게 핵 관련돼서는 연락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연락망이 최근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이 냉전 시대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리아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사드 대통령이 이제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촉발된 모든 갈등은 국가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각국은 자신의 국가 정체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영향이 우리를 패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화나 가치, 전통 이런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의 국가 정체성 이것을 파괴하면 나라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각국 주권 국가의 국가 전통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차 이야기하는 바로 이 주권 국가의 개념 이것을 글로벌리스트는 가장 증오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주권 국가가 무너지게 되면은 서구가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글로벌리스트. 이 글로벌리즘에 대해서 뭐 세계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뭐 다른 나라랑 교역을 하고 이게 아닙니다. 글로벌리즘의 정체는 세계의 어떤 엘리트가 세계를 지배하는 금권 세력이 이 글로벌하게 세계를 지배하는 것 이것이 글로벌리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어떤 국가들, 이 파편처럼 흩어진 국가들을 이제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들 국가의 고유한 정체성을 파괴해야 됩니다. 국가 정체성을 방어해야 될 때 우리는 노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가능한 어떤 뭐 다른 책략, 대비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이 뭐라고 했을 때 국가 정체성 관련돼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라고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둘러보면은 상황이 보인다는 겁니다.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 건도 마찬가지죠. 국가 정체성이 사라지면은 가장 큰 관심사는 개인의 이익이 된다. 즉 돈이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 글로벌리스트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각국의 주권국가 개념 그리고 그 국가의 고유한 정체성 이것들을 파괴하려고 하는가? 그 국가를 돈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자, 어떤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 애국심 이런 것들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돈밖에 없습니다. 이 글로벌리스트가 세계를 바라볼 때 가장 지배하기 효과적인 시스템은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돈에만 미쳐 있을 때, 돈에만 미쳐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핸들링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서부와 동부의 모든 파트너를 통제하고 모든 국가나 특정 정치인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주무를 때 돈과 뭐 자식들이 하버드에 입학할 수 있도록 뭐 MIT에 입학할 수 있도록 미국 국무부 대사 이런 사람들이 정부 고위 관료들 자식들에게 추천서 써줍니다. 저 주요 이제 정치인들 자식들에게 추천서 써주죠. 그거 들고 미국 대학 가보세요. 아이비리그 쉽게 합격합니다. 공부 못해도요. 최근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죠. MIT 하나 들어갔죠. 여러분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고위 정치인들 자식들 미국의 명문대 갔다. 그들 대부분은 미국의 유력 인사들 뭐 그리고 심지어 뭐 그런데 의장이 추천서 써주기도 하고 뭐 또 지들끼리 써줍니다. 뭐 대통령이 추천서 써주기도 하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자, 밑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돈입니다. 미국의 주택을 사놓거나 뭐 돈을 빼돌리고 있거나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은폐를 해주는 거죠. 마이애미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파킹시티입니다. 외국에서 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어떤 뇌물이든 부정부패를 했던 그 돈 싸들고 미국에 옵니다. 그러면 몇백만 불짜리 집 싸두고 그리고 지 새끼들, 자식들 보내놓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 전 세계를 컨트롤하는 방식이죠. 왜? 그들은 돈에 미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만 미쳐있는 거죠. 저는 세계 대다수 국가의 지도자들이 점차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믿고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세계 변화를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먼저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의 개념 이런 것을 먼저 챙겨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웁니다. 세계인들은 지금 중동 지역에서 시리아, 리비아, 그리고 이라크, 유고슬라비아, 발칸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서 벌어지는 일을 똑똑히 목격하고 깨우친 겁니다. 그리고 이 저놈들이 시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노 해야 될 것은 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집단 서방과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럴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의향도 갖고 있죠. 그들과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구 잘 삽니다. 선진국, 미국, 서유럽 잘 살죠. 그들과 친해져서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만든 물건도 수출하고 이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단 서방은 친구나 파트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인만 받아들인다. 이 아사드 대통령 역시 미국의 존 케리나 오바마에 쏘가가지고 국가가 완전히 망할 뻔한 그런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이제 깨우친 겁니다. 서구는 현재 젤렌스키 같은 놈만 지지한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안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서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예라고 말하는 사람만 필요하다. 그러자 사회자가 당신 아사드 대통령이나 푸틴 대통령 같은 독립적인 지도자를 서방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사드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 견딜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그들이 말하는 것 모두에 yes sir라고 이제 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민주주의 버전이다. 이렇게 아사드 대통령이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과 서유럽이 이렇게 무슨 나토를 팽창한다, 뭘 팽창한다, 그리고 쿼드를 만든다, 오커스인가요? 그런 걸 만들면서 무조건 끌어들여가지고 너희들은 우리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미국은 가신 국가들이 국가의식, 민족의식 이런 것으로 그들 스스로 뭉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뭉치게 된다면 통제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국가들,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국가들은 미국이 파견한 어떤 테러 집단들이 있습니다. 자, 리비아 같은 경우 미국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아이시스 알카에다가 들끓었습니다. 이집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테러리스트로 이집트도 많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리아 아이시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는 PKK 공산주의 테러 단체 이들을 미국이 지원합니다. 시리아 내 YPG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란도 이란에 빠졌는데 이란에 이제 MEK는 이란의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데 역시 이제 공산주의 단체입니다. 이들을 미국은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란 내에도 미국이 후원하는 이제 테러 단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런데 미국과 친한 나라들,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나라들, 여기에는 미국이 만든 테러 단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아이시스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르단 안에 아이시스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아이시스 없습니다. 오만 없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없습니다. 쿠웨이트 내 아이시스 없습니다. 자, 도대체 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테러 단체, 보코하람도 포함하겠습니다. 이들을 진짜 지원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채널은 유튜브 수익 창출 정지로 광고나 멤버십 없이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만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작은 목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